의료인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는 당연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그런 정도 고난도 전략을 구사하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 고난도는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율이나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여론조사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는 그거는 좀 의문이에요. 뭐 약간의 이른바 마사지가 좀 많이 들어간 거 아닌가. 여론조사에? 네, 왜냐하면 잘하는 게 일도 없잖아요. 지금 사실은 의료 관련해서 네,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네. 파업 뭐 이런 게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건 정부가 파업을 유도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니 어느 전문 직종이 네. 갑자기 1년 만에 정원을 70% 가까이 늘린다는데 가만히 있을 전문직들이 어디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때 400명 증원하려고 하다가 네. 반대가 거세서 포기했었는데 네. 이거는 그거의 5배 규모의 2,000명을 당장 내년부터 더 뽑겠다고 하면 의료인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는 당연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데이터가 없어요. 왜 갑자기 내년부터 2,000명씩을 더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데이터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네. 뭐 여러 가지 썰이 난무합니다만 아무런 검토 자료나 회의 없이 갑자기 10배가 불어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의대 정원 원래 폭이 확대하려고 했던 거. 원래 확대하려고 했던 거 안이 있었는데 네. 갑자기 어느 한 분의 순간적인 결정에 의해서 공이 하나 더 붙었다라는 그 썰이 있는데 실수가 아니고 기지였습니까? 저는 그 상당히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나리오가. 근데 네. 이렇게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급상승한다? 아니, 저는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은 야당이 승리할 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공천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게 설명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두 분 다 제가 보니까 좀 믿고 싶은 것을 믿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 저는 네.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는 것은 저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부로 그렇게 느끼거든요. 지역 돌아다녀 보면 네. 의사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오랫동안 논의가 되었고 네. 지난 정부에서도 한번 하려고 했다가 이제 뭐 파업하고 못했던 것이고요. 그 당시에 뭐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그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2년 전에 민노총 그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바로 잡을 때 그때 건설 노조 그 뭐 심지어 뭐 민노총에서 그 물류 노조해서 대리점 소장을 사장을 밀어내고 심지어 무슨 일을 못하게 만들고 했던 것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했던 그런 계약이고 알다시피 지금 회계 부정 이거 투명하게 만들었던 정부고요. 지금 의료 문제도 사실은 지금 뭐 사법개혁도 되고 여러 개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이 안 됐는데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이 사실은 의사 정원, 증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증원을 하는데 증원을 하는데 이제 우리 김용남 지나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공이 하나 더 붙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저는 지금 그 나중에 한번 조사해 보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요. OECD의 그 의사 숫자를 비교해 보면. 평균이 1000명당 3.7명 정도 되는데 뭐 그보다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가 숫자가 적고 우리가 지금 급속히 이제 고령 사회로 되기 때문에 의료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저는 이때 놓치면 이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영남 의원이 이제 의혹을 갖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좋아 뭐 의대 정원 확대라는 이슈가 뭐 중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국민들도 뭐 사실 상당수 찬성하는 부분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300명, 500명 이렇게 이제 과거 시도했던 바 정도를 하거나 아니면 현재 정원인 뭐 3,000명에서 그 중에 한 10%, 20%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아니라 갑자기 2,000명을 증원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전문직들의 거센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고 그 충분히 예상되는 반발을 잘 생각해서 이용해 갖고 여기서 이제 갈등 조장되면 그 전에 있었던 다른 몇몇 불편했던 이슈들도 덮으면서 또 국민들의 지지도 함께 얻어가는 전략. 이렇게 이제 근데 악마적 우리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네. 저 말씀하시는데 우리 정부가 그런 정도 고난도 전략을 구사하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 고난도는 아니에요. 저는 저는 그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의료가 순간적으로 늘려놓지 나중에는 이제 그게 필요 없으면 더 줄일 거예요. 이제 나중에 증원을 이제 사실 원위치시킬 건데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늘려도 실제로 의사로서 활동하려면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못한 것을 엎어서 사실은 좀 늘렸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게 아무리 국정 운영을 하는데 네. 뭐 공을 하나 더 붙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가짜뉴스다. 아 근데 2,000명 늘렸다가 아니, 뭐 갑자기 또 이렇게 줄이고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아니, 나중에 이제 병원 그러니까 소재 더 큰 증감 고난도라고 하면 네. 고난도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2,000명을 던져요. 네. 그래요. 충격요법을 던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의협 쪽이랑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근데 이 윤석열 정부의 방식은 뭐냐면 일단은 대상을 악마화시킵니다. 당시 화물연대도 그랬고요. 뭐 사교육 관련해서도 뭐 그 돈 많이 버는 쪽을 무슨 뭐 그 네네네. 하면서 악마를 시켜요. 카르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협 자체도 물론 이런 식의 뭐 준법 투쟁이 아닌 이 국민의 어떤 생명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볼모로 잡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거 대단히 잘못됐죠.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법적으로 구속시키고 뭔가 때려잡는 느낌? 이런 식으로 국정을 푼다는 것이 갈등 유발을 초래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고난도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2,000명 던져놓고 협상하면서 그러면은 뭐 1,800 그러면 연도별로 해서 1년에 매번 한 300명씩 400명씩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는 2,000명을 합의를 하자. 네. 그러니까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간을 가지고 하자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왜 국민이 피해를 봐야 돼요? 아니 정부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네. 우리 몸 아픈 이 국민들이 그 고통을 왜 감내해야 되는지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말하자면 좀 내피쇼를 동원을 하면 네.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을 덮기 위한 방편으로 갈등을 유발했다는 오해를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요즘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2,000명은 솔직히 현실적으로 의협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숫자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예. 결국에는 국민한테 피해가 가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거를 왜 정부가 풀지 않아요? 우선 악마화 말씀하시는데 네. 그 예전에 문제점 있었던 민노총의 문제, 그다음에 물류 그 당시에 대란을 일으켰던 그 민노총, 그 외에 이제 그 건설노조 네. 이거 다 악마화가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데예요. 악마시킨 게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당시 문제가 없었는지 악마시켜서 만들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이거 자꾸 이 부분을 심지어 지금 김 여사 문제하고 연결시키는데 요즘에 김 여사 조용히 계시잖아요. 이거야말로 악마화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왜 조용히 계시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니, 왜 이걸 조용히- 자꾸 이걸 문제를 삼는 네. 거야말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아니 악마화시키는 것이기 영부인이 때문에 조용히 있어야만 되는 상황도 이게 국가적인 불행이죠. 사실은 근데 지금 국민이 조용히 있으라고 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하여튼 그 근데 문제는 좀 영부인이 어차피 외부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 스스로 만든 거죠. 그 그거는 문제가 뭐 그 본인의 문제 더 잘못인 이상 얘기하지 것이고. 마시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왜 또 국민이 피해를 왜 봐야 말을 못하게 아, 하세요? 금리요예요, 금리요. 아니 그게 아니고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으세요? 아니 그리고 국민이 왜 피해를 봐야 되는가, 환자들이 왜 피해를 봐야 되는가 예.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의사들한테 더 비판해야 될 일이지. 현 정부가 우리 결국은 의료 서비스나 사실 이게 누구한테 갑니까? 그리고 그 결국은 네. 의사 수가 증원되면 필수 의료 문제, 또 의료 또 격차의 문제 다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걸 위해서 잠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이걸 갖다가 당장 생긴 문제 가지고 왜 자꾸 국민한테 피해를 주느냐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하겠어요? 아니, 이 정책이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의원님? 의사들한테 이제 좀 의사들이 잘했다는 해야지. 소리가 아니라 의사들이 지금 국민의 어떤 생명과 그런 건강을 볼모하는 거 대단히 잘못됐다니까요. 네. 하지만 정부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기분대로 그냥 밀어붙이고 몇 명 잡아서 구속시키고 엇박에서 눌러서 이 정책을 달성시킬 수 있다? 과연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정 운영이라는 자체가 힘들지요.
양쪽에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 역대 정부는 그러게 뭐 사법권이 없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아니잖아요. 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그때 의료개혁을 해놨으면 지금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그때는 자꾸 그때는 코로나가 늦춰서 터져서 문제를 키우는 그 바람에 의료 현장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니, 그래서 오늘- 그거가 고려됐던 것이죠. 오늘 네, 방송도 네. 거대 양당의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는데 아니 저도 좀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종 여기 드릴게요. 종을 치고 아니, 근데